주간 동향보고를 국번의 민중홍 사무총장께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극기혁명 국민의원부 사무총장 민중홍입니다. 네, 어제 2025년 10월 4일 탄핵무효 자유혁명 제6주년 국민대회가 10월 3일 오후 2시 박정희 광장 대한문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세종대로상에는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에 걱정이 되신 많은 국민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상황은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이 12.3 비상계엄령이 내일 모레면 1년이 다 되는데 지금까지도 윤석열 만세, 윤어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종북 세력이 현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해체하고 있는 현 상황과 8개월 후인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북한 살인독재 고려방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에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시선 및 집중을 막으려는 심리전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계엄령을 하였다는 선전선동과 의도적으로 무대에서 내려간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윤어게인, 윤석열 만세,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종북 좌익 세력의 대한민국 해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에게 님자를 붙이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구 투쟁본부 깃발을 든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2명을 부추기는 상황을 본 분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집회 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해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국가정보지원관리원 화제는 대공용의점에 대한 의혹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언론이 발표한 화제 원인이 너무 허술합니다. 또한 일반 기업도 주요 데이터를 2중, 3중으로 백업하여 복원하는데 만화의 경우를 대비해서더라도 국가가 공무원 인사 대비 등 중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없고 대한민국 주요 공무원에 대한 인사 대비가 소실되어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또는 계획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 현재 복구율은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했던 행안부 디지털 정보혁신실 소속 4급 서기관이 3일 세종청사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고 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10월 3일 오전 10시 50분쯤 세종시 어진동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은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국가의,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사건 때마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아는 국민은 자살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혹을 많이 제기합니다. 특히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있으면서 대장동과 관련된 또는 거기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이재명 근처에는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명복을 빈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DB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DB는 다 살아있어도 이 DB는 복구를 못한답니다. 더구나 백업도 없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기업도요, 중요한 데이터는 서류상으로도 백업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상으로도 이 저장장치에다가 2중, 3중을 다 백업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소실되면요, 결국 나중에 세무감사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등 모든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영업 관련 정보라든지 또는 기업의 중요한 기술 개발 관련 그런 자료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다 백업시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무원 DB를 다 화제로 다 소실시키고 이거를 백업을 못하겠다, 백업을 못한다,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시아 정상회의 아펙 회의에 10월 29일 날 참석을 하시는데 그 정상회의는 참석을 하지 않고 기업인들 서미트 회의에만 참석을 하십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 당일 일정치기로 방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9일 전 세계 유력 기업인들이 오는 아펙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뒤 미중 정상회담을 가지고 바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사에 조선일보 기사에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시민이라는 이 댓글을 다신 분인데, 미국에서 압도적인 1위인 종편방송 폭스 뉴스가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즉 폭스 뉴스가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해준 통화 수업을 한국은 안 해준다. 미국 하원 의장이 이재명 정권이 정치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사법부도 언론도 모두 겁박한다고 비판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의 관세를 300%까지 때려버리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지지율 유지하려고 전작권 반환 등 반미감정 키우는 게 다다. 지금 높은 관세로 죽을 맛인 기업들이 환율이 1,500, 1,600원, 1,600원 가면 정말 한국은 IMF 사태가 된다.
이 정권은 지금이 이진숙 체포하고 김현지 국감 참석 여부에 몰두할 때인가? 자, 또 한 분은요. 통화수표는 입도 떼지 말라는 트럼프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다. 한국의 현재 실질 환율은 1,580원, 금융위기 수준이다. 한국 달러 보유액은 경제 규모 대비 대만에는 비비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이대로는 원화가 휴지가 된다. 외환 위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또 한 분께서는요. 반미를 외치는 친중 정권의 한계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그 어떤 체제도 절대 반대한다. 또 한 분께서는 국제왕따 확정적. 또 한 분은 외교가 엉망이네. 자유주장에서 완전 고립이 되겠다. 또 한 분께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경제는 엉망진창, 한미관계는 파탄지경이다. 보수 언론이라는 당신들이 봤을 때 정상국가인가? 어째서 갤럽 같은 쓰레기 친민주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를 게재하는 거야? 제정신이 언론인가? 제정신인가?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자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 재임 기간 중 트럼프 얼굴을 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친중하지 말라, 종교 탄압하지 말라, 자유민주주의 지켜라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서 공산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걸 트럼프가 보고만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상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 방한하는데요. 정확하게 2025년 7월 30일 날 이재명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트럼프 측 관료들을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즉 일본에서 이 수상이 미국과의 협상 관련 여러 가지 안을 줬다고 합니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쪽집게 과외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했고 미 백악관 대변인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번복한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반미를 하겠다, 미국과 같이 안 가겠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반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놈들은 종북 세력들, 죄송합니다. 몸짝 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저속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고 저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국힘당도 다 같은 편입니다.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반미를 다 반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연방제 개헌입니다. 지난 대선 전에 더불어나 국힘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주장한 내용이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메가시티 지방분권에다가
입법, 행정, 그 다음에 세입 세출 권한을 주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국가를 해체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지방분권을 국가 해체 수준으로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그것은 연방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재명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것은 윤석열 때 똑같이 주장했고 또 예산을 국회의사당과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서 건설하는 것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다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왜 세종시에다가 세종시로 수도를 왜 옮기느냐? 바로 연방제 개헌입니다. 연방제입니다. 왜? 서울은요 역사적으로 정통성 있는 한반도의 한가운데 있는 수도입니다. 그러면 수도를 그대로 상태로 내비두고서 연방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세종시로 하고 그 다음에 평양과 해서 가운데다가 아닌 말로 뭐 개성이나 그런 데다가 나름대로 그런 이 하나의 별도의 도시를 하나 만들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도를 세종시로 하는 것이죠. 그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현재 KTX 열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징후라는 게 징후, 징조, 징후. 건물이 붕괴되려면 금이 갑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리도 갑자기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 금이 가거나 균열로 인해서 그 징조와 징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는 징조와 징후가 무엇입니까? 가까이는요 이재명이가 현재 검찰청을 해체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요 바로 특별재판부는 공사직명 재판부입니다. 그 검찰청을 없앤다는 것은 바로 행정안전부의 중수본과 국수본, 경찰 그 모든 공권력을 장악하고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만세와 윤어게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영혼이 썩었거나 두 번째는 양심이 불량하거나 세 번째는 이적 세력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지키자 윤어게인 윤석열 만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1년이 다 되도록 내일 모레가 1년입니다. 그것은 바로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영혼이 썩었거나 양심이 불량하거나 이적 세력 바로 적들에게 부역하는 세력입니다. 그건 왜 영혼이 썩었느냐?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왜 저들에게 먹혔는지 국민의힘의 당원에 대한민국 건국이 없고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왜 없는지 왜 저들은 5.18을 갖다가 신주 모듯이 모시는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붕괴시키고 망가뜨리는데 누가 주범인가? 누가 최초의 주범이냐? 노태우냐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노태우입니다. 노태우서부터 대한민국을 망가뜨렸습니다. 1989년 3월달 노태우가 김대중에게 각수자를 제출했습니다. 5.18을 민주화로 한다. 공무원 노조를 만든다. 5.0 청문회를 한다. 광주 청문회를 한다. 지방자치를 한다.
각서를 써. 여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 몇 여보세요. 네. 그런 거 아니지. 자, 이 끌어내. 끌어내. 집회방해로 찝어. 집회방해로 잡아드리고. 네가 뭔데 나를 끌어내? 네가 자, 집회방해로 여기 잡아가세요 이거요. 이거 아, 이거 고발합니다 이거. 고발합니다. 집회방해입니다. 집회방해. 아는데. 자, 아유, 집회방해. 자, 찍어 이거 찍어. 너 어디서 왔어?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집회만 안 할게. 집회방해입니다. 또 잡으세요. 집회방해. 현행범 체포하세요.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경찰관 여러분, 현행범 체포하세요. 어디 집회하는데 방해라고 있어? 집회방해로 저 구속하세요. 체포하세요. 집회방해입니다. 체포하세요. 정상적으로 볼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아니 근데 말이 집회방해. 현행범 체포하세요. 아는데 뭐냐면 112 신고해. 자, 112 때려. 자, 112 때려. 자, 112 때려. 112 때려. 112 때려, 112. 어디 와서 그냥 방해라고 있어. 예? 아, 고발해. 너 어디서 그냥 나라를 망친 세력이 말이야. 윤만세 자네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거야. 어? 야, 계엄이 1년이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재명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악인 윤석열 찍었잖아. 차악조악이야. 그러면 차악의 대비나 대책 피우지 않고 3년 동안 윤만세하고 윤핵관한테 했단 말이야. 그 사이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나라를 망친 세력이 어디 와서 그냥 삿대질하고 있어. 자, 저거 집회방해로. 자, 112 신고해. 자, 112 신고해. 줘. 112 신고하세요. 아, 신고해, 괜찮아. 112 신고하세요. 야, 112 신고하세요. 아, 저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 돼, 아주 그냥. 현장에서 체포 안 하면 경찰을 고발해. 예. 자, 1번 신고 때리세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네, 기동대 여러분. 집회방해 현행범 체포해 주세요. 예, 하세요. 대한문 볼 앞에. 바로 대한문 볼 앞에. 어, 112 신고했어요. 저 경찰 112 신고했습니다. 112 경찰 112 신고했습니다. 그거 놓아두면 안 돼요. 현행범 체포하세요. 나라를 망친 세력이 어디 와서 삿대질하고 있어. 어? 112 신고했습니다. 현행범 체포하세요. 집회방해. 뜨거운 맛을 봐야 되니까. 예, 기동대. 자, 112 신고해서 출동했습니다. 112 출동했어요. 그저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현행범 체포해 주세요. 예, 부회장님, 그만하세요, 그만. 예, 부회장님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시고. 예. 자, 현행범 더 112 신고했습니다. 자, 정보관님 112 출동하고 있어요. 지금 현행범 체포해. 예? 현행범 체포하세요. 얼굴 좀 찍어. 얼굴 좀 찍어주세요. 좀 얼굴 봐서 자세히 찍어주세요. 아니, 어디 와서 집회방해라고 있어. 나라를 망쳐놓고 말이야. 어? 자, 너 체포하세요, 저거.
왜 체포를 왜 안 하시죠? 집에 가기 현행범 체포해야죠. 집회 주최자가 신고했지 않습니까? 제가 집회 주최자예요. 빨리 사진 좀 잡으세요 저거. 제가 집회 주최자입니다. 체포해 주세요. 아니 현행범을 갖다가 왜 방면합니까? 제가 집회 주최자입니다. 집시법에 집회 방해하는 자를 집회 주최자가 바로 신고하면 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끄럽고 안 시끄러우면 경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소급 기준으로. 아니 당신들이 다 네, 경찰 왔어요. 경찰 얘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니, 저기 제가 집회 주최자입니다. 주최자. 집회 방해를 했어요. 근데 왜 체포를 안 하고 왜 놓아줘? 자, 빨리 좀 잡아주세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잡아주세요. 집회 방해했습니다. 네. 자, 지금 중단되지 않습니까? 집회 중단됐고, 집회 방해했고, 제가 집회 주최자입니다. 제가 집회 주최자가 신고를 하는데 현행범을 체포를 하지 않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 사진 해갖고 올릴 테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요.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와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참았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가 비상계엄령에 내일 1년 다 돼갑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윤석열 만세하고 윤석열 지키자고 한다면은 이재명이가 나라를 국가를 해치하고 있는데 사법부 해치하고 있고 특별재판을 만들어서 혁명의 본부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윤석열 만세하면서 거기에 투쟁도 못하게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말입니다. 최악인 이재명을 찍어서 안 되기에 차악인 이재명 찍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찍자. 차악인 윤석열 찍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차악도 악입니다. 그런데
그 차악의 대비나 대책이나 준비를 하지 않고 3년 동안 윤석열 만세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비상계엄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누가 결정적 절대적 역할을 했습니까? 네, 경찰관 아저씨들, 제가 집회 주최자예요. 집회 방해하는 자를 제가 현행범 체포해달라는데 체포를 하자고 그냥 놔두는 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자기들이 나라를 다 망가뜨려놓고, 이재명 찍어서, 아니, 윤석열 찍어 좋아. 준비도 안 했잖아. 매일 우리한테 와가지고 윤석열 왜 이번에 우리한테 삿대질 했잖아. 우리가 윤석열 탄핵하자고 얘기했어? 윤석열 내려오라고 얘기했어?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자, 대비하자. 사악을 찍었으니 다 준비해서 급변사태를 준비하자. 우리가 얘기한 급변사태가 계엄령을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찍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시끄럽다고 막 그래? 죄송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